내가 살인범이다. 미제로 남아있던 이른바 명일동 주부 살인 사건의 진범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자백을 통해 기소됐습니다. 이 영화 같은 살인범의 자백 짚어보겠습니다. 그런데 서 팀장, 자백한 진범이 이춘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재소자였다고요? 네, 무기수의 자백이었습니다. 네. 이미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역 중이었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굉장히 큰 화제가 됐던 사건입니다. 2004년에 10월쯤에 송파구 방이동의 빌라에서 5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요. 또 2달 뒤인 12월에는 역시 송파구 석촌동에서 전당포 주인과 또 비디오방 종업원을 살해해서 이른바 석촌동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이모 씨. 무기징역을 결국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또 다른 살인 사건을 내가 저질렀다. 내가 그 사건의 진범이다.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사건이 새 국면을 맞고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15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두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? 그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두 건 있지 않습니까? 석촌동하고 방이동 사건, 그 4명 살해했죠. 그 사건 이전입니다. 그 사건 이전 8월로 갑니다. 한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. 2004년 8월 16일 날 오후 1시에 한 아파트에서, 명일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에서 49세 되신 그 주부를 흉기로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미제 사건이었어요. 그거 말고 이제 또 더 앞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8월 19일 날 새벽에 미아동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던 여성을 그냥 무작위로 이유 없이 흉기로 공격했는데 다행히 생존했어요. 그리고 한 10분 뒤에 또 그 근처를 지나가던 18살 먹은 여학생을 또 흉기로 공격했는데 다행히 또 생존했고요. 그러니까 이 사건까지 지금 요번에 다 자백을 한 게 된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CCTV가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없었어요. 2004년경에. 그리고 현장에 단서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는 바람에 그 사건이 미제에 빠졌던 건데 이제 결국 해결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. 그런데 사실 이 씨가 이미 수감 중에 추가 범행이 드러나서 또다시 재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또다시 추가 범행이 드러난 건가요? 그렇죠. 이게 좀 복잡한 사건인데요. 지금 석천동 사건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 다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지금 명일동 사건하고 미아리 사건은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어요. 않았는데 이거 2000년도에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2009년도에 옥중에서 서신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? 서신을 확인해 봤더니 또 추가 범죄가 4건이 드러났어요. 강도사기 같은 경우에.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를 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또 재판을 한 거죠. 2번 재판을 했는데 그 당시엔 또 재판에 그 이 씨는 무기징역, 또 공범은 또 징역 9년을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두 건, 명일동 건하고 미아리 건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추가 범죄가 나왔기 때문에 또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확정 판결을 또 받았던 거죠. 그렇군요. 그런데요, 이번에 이 씨가 자백한 두 사건 이미 7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. 당시에도 이 씨가 진범으로 의심받곤 했었는데 당시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.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안에 수감되어 있던 수감자로부터 첩보를 입수를 해서 형사가 약 한 1년 6개월 동안 그 수사를 진행을 해서 밝혀낸 내용이고 실질적인 내용 자체는 그 65세 이모 씨에 관련된 자신의 범죄 행위만 접시가 되어 있습니다. 사망 일주일 전에 그 양심 고백을 합니다. 그 과정에서 명일동 사건이 드러나게 됐던 거고요. 그 다음에 미아동 사건을 그 작은 46세 이모 씨가 그 저질렀다라는 내용까지 추가로 진술을 해주고 일주일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46세 이모 씨가 저희가 지금 말하는 이 씨고요. 65세 이모 씨가 공범인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당시에 공범이 자백을 했기까지 했네요. 그러니까 65세 된 그 나중에 사망, 가남인가로 아마 사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망했던 그 공범은 교도소에서 이제 사망한 건데요. 이 사람이 아마 본인이 수명도 다했고 지병으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백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교도소 내에서 공범끼리 같이 놔두진 않거든요. 각각 떨어뜨려 있는데 둘 간에는 서신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범죄 관련된 내용 뭐 이런 거 등등을 자기들끼리 그 주고받은 편지를 그 당시에 담당했던 형사한테 전달을 하면서 사실은 나하고 다른 사건을 한 공범이 누구다. 둘 다 공교롭게 이 씨인데요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겁니다. 그렇군요.
당시 일단 공범은 사망했지만 자백을 했고요. 그래서 이 씨도 자백을 결국 했다고 하는데 왜 재판에 넘기지 못했나요? 당시에는요. 그 용의자가요. 네. 그 자백을 했다가 나중에 그 자백을 또 뒤집었습니다. 어떻게 했냐면은 경찰과 검찰이 자신을 명일동 주부 살해 사건의 진범으로 몰아갔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건이 조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위 자백했다. 네. 그래서 자백을 뒤집어 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자백 증거가 사라져 버렸고요. 게다가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CCTV라든지 이런 물적 증거가 없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결국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그렇군요. 공범의 자백에도 7년 전 이렇게 이 씨는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가 경찰이 첩보를 입수하면서 다시 사건이 좀 전개되게 되죠. 그렇습니다. 7년 전에 자백했다가 이제 검찰, 경찰이 뭐 고문에 따라 가지고 빠져나가면은 경찰 진술 교서는 증거를 채택 못하기 때문에 기소를 못했어요.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석천동 전담했던 형사가 이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다시 비밀 수사를 했던 거죠. 했더니 첩보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. 뭐냐면은 그 이 씨하고 같이 교도소에 있다가 출소한 사람. 네. 또 재수자를 만나 보니까 이 씨가 그 당시에 명일동 미아리 건에 대해서 범인이라는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저 7년 전에는 기소를 못했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증거가 들어오니까 그 증거를 진술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. 그렇군요. 사실 하지만 CCTV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씨의 진술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 씨는 7년 전 수사기관에서 한 차례 말을 바꾼 전력이 있죠. 그렇다면 자백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. 이거는 결국 시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백만 있어갖고는 또 기소 못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난감했겠죠. 이미 또 한 번 실패한 그 전력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제 이 교도소 내에서 이 같이 수감 중인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그 공범들한테 자기 과시하면서 자기가 어떤 범행했다고 떠드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같이 수감 생활을 하고 출소한 사람들로부터 제보를 들은 상태에서 계속 간 겁니다. 네. 담당 형사가 수차례 교도소 가가지고 계속 이 씨를 면회하면서 이른바 라포가 형성된 거예요. 요즘에 이제 뭐 프로파일러들을 동원해서 뭐 이 라포 형성하고 이춘재 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 전에는 프로파일러 과정이요. 우리나라의 프로파일러 과정이 2005년도에 생겼으니까요. 네. 이 경우는 이제 그 담당 수사관이 수시로 교도소에 가가지고 아마 잘 설득을 하고 라포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이제 보강하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. 그렇군요. 명일동 사건 직후에 흉기를 사용해서 살해했지 않습니까? 네. 그 흉기만 찾으면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잖아요. 그렇죠. 그 얘기를 들었어요. 들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경의 변화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공범하고 명일동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흉기는 둘이서 택시를 타고 전북 익산에 가가지고 옷까지 하고 다 벗어서 흉기 땅에 묻으면서 태웠다. 네. 이런 얘기를 자백을 했어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바로 익산으로 쫓아간 거고요. 네.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찾아낸 거죠. 근거를. 흉기를요?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뭐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명백히 됐으니까 기소하는데 무리가 없었던 겁니다. 그렇군요. 이번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. 본인이 직접 또 담당 경찰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다면서요. 편지를 쓰면서 이제 스스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. 뭐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담당 형사에게 이 자필 편지 한 A4 용지 3장 분량의 편지를 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. 왜 사건을 저지르고도 번복했던 것과 또 이제껏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전하면 자신이 좀 더 죗값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러면서 형사에게 편지를 쓴 건데요. 포기하지 않았던 형사에게 글쎄요 마음을 연 것인지 그런 의미에서 좀 이 편지도 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생깁니다. 그러니까 물론 추가 증거가 발견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7년 전에는 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했는데 왜 이번에는 조금 달랐을까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. 이 사람은 이제 아마 최근에 당뇨 등 지병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안에서 형사하고 만나면서 형사하고 라포가 형성되면서 형사가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겠죠. 왜? 어차피 출소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들한테 사죄하는 게 사람으로서 도리 아니겠냐. 이런 부분 등등이 아마 좀 그 사람한테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이미 사실 근데 이 씨는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
지금 추가되는 게 한 건의 살인 그리고 두 건의 살인 미수 같거든요. 이게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네, 그렇죠. 이미 무기수로 복역 중이고요. 아마 이번 재판에서도 상당한 중형을 받게 될 겁니다. 그래서 뭐 선처를 받는다면 유기징역을 받게 되겠지만 사실 그 의미가 없죠.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유죄로 인정이 되고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일단은 그거죠. 그 무기수에서 다시 또 무기징역을 선고해봤자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법이 적용되고 집행되었다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, 또 질서가 유지됐다는 그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요. 이렇게 또 무기수 중에서는 그 이미 자기 가석방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네. 과거 범죄를 이렇게 털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또 한 번 느끼는 게 과학 수사도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경찰의 끈질긴 집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느낍니다.